미정이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빨리 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가방에서 손을 빼지 못했어요. VIP 카드가 손끝에 닿았거든요. 순애는 카드를 살짝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VIP 라운지 직원이 순애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카드 모서리를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어머님께서 VIP 회원이신가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딸에게 구걸꾼 취급을 받은 어머니가 VIP 카드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과연 순애와 미정 모녀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 김순애는 작은 전셋방 부엌에서 혼자만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8세가 된 순애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평생을 식당에서 보낸 덕분에 칼질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물을 써는 손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이것 봐라, 또 눈물이 나네. 순애는 물을 탓하며 눈가를 훔쳤지만 사실 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딸 미정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가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미정이 약속을 취소한 게 말이에요. 순애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연기되니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미정이가 바쁜 건 좋은 일이야. 강남에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순애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시선이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시장 바구니로 향했어요. 플라스틱이 바래고 손잡이가 해진 그 바구니는 순애의 유일한 동반자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만큼의 반찬거리를 사는 것이 순애의 일상이었어요. 문득 순애는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이와 아들 철수가 어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 가던 기억 말이에요. 그때 순애가 운영하던 식당 순애네 밥상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순애는 찬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애는 혼자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순애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결혼할 때 집까지 팔아서 신혼집 마련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 때문인지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엄마 이번엔 처가 쪽으로 가야 해서요라는 말만 듣곤 했습니다. 딸 미정이는 그나마 가끔 찾아와 줬지만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사비를 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요즘 들어 관절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비가 오기 전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칠 뿐이니까요. 내가 정말 늙었구나.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식당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늙은 줄도 몰랐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세월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순애는 또다시 같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제 애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요. 순애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전셋집 보증금과 생활비로 쓰다 보니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건 아닐까? 순애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요. 백화점에 같이 가실래요? 순애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딸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 미정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순애에게는 너무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 창피 주는 건 아닐까? 순애는 옷장을 열어 자신의 낡은 옷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순애의 마음은 설렜어요. 오랜만에 미정이와 단둘이 나들이를 하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낡은 카디건들과 바랜 블라우스들 사이에서 그나마 덜 낡은 옷을 골라내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백화점에 입고 가기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뭐. 순애는 남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 미정이가 사준 옷이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래고 소매 부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어 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모녀가 나란히 서 있으니 확연히 대조됐습니다. 순애의 초라한 차림새와 미정의 세련된 모습이 말이에요. 엄마 오셨네요. 미정의 인사는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순애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 옷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괜찮은 거야. 백화점 가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미정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가끔씩 전화가 오면 작은 목소리로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후에 미팅 있으니까 늦지 않게 돌아갈게요. 순애는 딸이 자신과의 시간도 업무 스케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순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거리는 진열장,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어요. 순애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축감도 느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엄마, 나 체면 좀 세워야 해. 조용히 따라와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화장품 매장에 들어서자 미정은 곧바로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스킨케어 상담 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직원은 환한 미소로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순애는 매장 한편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딸이 상담을 받는 동안 기다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고 예쁜 직원이었는데 순애를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실례지만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객 상담용 자리인데요. 혹시 저쪽 대기 공간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의 시선이 순애의 낡은 카디건을 훑고 지나갔어요.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깨달았거든요. 죄송해요, 몰랐네요.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미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구걸꾼처럼 굴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미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딸이 구걸꾼이라고 했다니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눈물을 보이면 딸이 더 창피해할 것 같아서요.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 순애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혀 대답했어요. 그리고 매장 구석진 곳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계속 화장품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발라보며 직원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순애 쪽을 흘끔 보며 신경 쓰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미정이 드디어 상담을 마치고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다른 층으로 가요. 미정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순애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비록 이런 식이지만 말이에요. 상층으로 올라가자 더욱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진열된 곳이었어요. 순애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옷들이 즐비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미정이 순애를 의자에 앉힌 후 쇼핑을 시작했어요. 순애는 딸의 쇼핑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비싼 옷을 살 수 있을 만큼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과 딸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진 것 같아 쓸쓸하기도 했어요. 순애는 매장 구석의 의자에 앉아 딸의 쇼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명품 옷들을 이것저것 골라보며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까 미정이 자신을 구걸꾼이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딸한테 그렇게 보이는구나. 순애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딸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너무 슬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위층으로 가요. 친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딸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거든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순애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위축감을 느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특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VIP 라운지라고 적힌 금색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곳이 VIP 라운지구나. 순애는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모두들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앞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미정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미정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미정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혹시 VIP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직원이 친근하게 제안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하지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미정님. VIP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라운지 이용은 VIP 회원분들만 가능해서 미정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순애는 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창피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순애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쳤어요. VIP 카드. 그러고 보니 순애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넣어둔 검은색 카드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할 때 은행에서 특별히 발급해준 VIP 블랙카드였어요. 한때 식당이 정말 잘 됐었습니다. 순애의 손맛 좋은 음식을 찾아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매출이 좋아서 은행에서 VIP 고객으로 분류해줬고 여러 혜택이 담긴 블랙카드를 발급해줬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 자금 때문에 식당을 정리한 후로는 그 카드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카드가 아직 유효할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게다가 이런 곳에서 그런 걸 꺼내면 미정이가 더 화낼지도 몰라. 미정은 여전히 VIP 라운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라운지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미정의 친구인 것 같았어요. 미정아, 여기 있었구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는 미정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VIP 회원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대. 미정이 창피한 듯 말했어요. 친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난 당연히 VIP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은 미정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친구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된 거죠. 순애는 딸의 곤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정이 자신을 창피해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순애는 다시 한번 가방 속 VIP 카드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그 카드가 이미 무효화됐다면 딸 앞에서 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순애는 딸의 곤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VIP 카드를 꺼낼지 말지 계속 망설여졌거든요. 미정이 친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내가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순애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과연 아직 유효할지도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미정이 더 화를 낼 수도 있었거든요. 미정은 친구와 함께 VIP 라운지를 떠나려 했어요. 그냥 아래층 카페에서 차라도 마실까? 미정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창피만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미정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순애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순애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낡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빨리 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가방에서 손을 빼지 못했어요. VIP 카드가 손끝에 닿았거든요. 검은색의 무거운 카드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카드 하나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순애는 카드를 살짝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김순애 VIP라고 적힌 이름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걸 꺼내면 애가 더 화낼 텐데. 그런데 그때 VIP 라운지 직원이 순애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카드 모서리를 발견했어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재질이 눈에 띄었던 거죠. 직원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VIP 회원이신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블랙카드의 일부를 본 순간 평범한 고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VIP 회원이라고요? 그럴 리가. 미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카드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가방에서 VIP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가 나타나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어머나! 직원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프리미엄 블랙카드이시네요.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블랙카드는 가장 높은 등급의 VIP 카드였거든요. 미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순식간에 여러 직원들이 순애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셔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방금 전까지 순애를 무시하듯 대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VIP 전용 라운지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타나 정중하게 말했어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구석에 숨어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직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순애가 사양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미정아. 내 어머니가 VIP이시구나. 부럽다. 친구의 말에 미정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엄마를 구걸꾼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창피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순애는 딸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말 안 했지. 예전에 식당할 때 받은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식당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이 그렇게 잘 됐었다는 걸 미정은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때 내 아버지랑 정말 열심히 했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순애는 먼 눈으로 과거를 회상했어요. 너희들 뒷바라지하려고 정말 죽어라 일했어. 직원들은 여전히 순애 주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은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아까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게다가 친구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황이었어요. VIP 라운지로 안내되는 동안 미정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순애에게만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아까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구걸꾼처럼 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최고급 VIP 라운지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라운지 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가죽 소파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멋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어색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며 사양했지만 직원들은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고객님께는 당연한 서비스입니다. 미정은 엄마 옆에 앉으면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친구도 함께 앉았는데 계속 순애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VIP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니. 그 말을 들은 미정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평생 자신이 엄마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훨씬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카드는 정말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 7년 전쯤인가? 식당이 정말 잘 될 때였지. 하루에 손님이 몇백 명씩 왔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몇백 명요? 미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엄마의 식당이 그 정도 규모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그때 정말 바빴지. 순애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은행에서 직접 찾아와서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 이 카드도 그때 특별히 만들어준 거야. 백화점이며 호텔이며 어디든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미정은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 용돈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투정 부렸던 기억이 났거든요. 엄마 돈 좀 더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엄마는 항상 알았어. 보내줄게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식당 운영하시면서 이런 VIP까지 되시다니.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친구의 칭찬을 들은 미정은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다른 VIP 라운지 고객들도 순애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블랙카드 소지자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미정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을 왜 그만두셨어요? 순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내 오빠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팔았지. 그때 집도 같이 팔았고.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미정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말이에요. 성공적이었던 식당도 살던 집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 내어준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그냥 전셋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잖아. 이 카드도 거의 안 써서 잊고 있었어.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게다가 오늘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직원이 고급차와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VIP 고객님께 특별히 준비해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런 대접을 받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순애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해. 엄마가 초라해 보였을 거야. 아니에요. 미정이 급히 말했어요. 엄마는 전혀 초라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도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정말 멋진 어머니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하지만 순애의 표정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딸이 사과는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미정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미정이 아니야? 미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대학 동창 부부가 라운지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선영이네. 미정이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었거든요. 선영과 남편 준호는 명품 옷을 입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뭐해? 너도 VIP야? 선영이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VIP가 아니라 엄마가 VIP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때 선영의 시선이 순애에게 향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미정이 어머니세요? 순애의 초라한 차림새를 본 선영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고급 라운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미정의 얼굴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구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습니다. 응, 우리 엄마야.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순애의 테이블에 놓인 블랙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프리미엄 블랙카드 아니에요? 준호는 금융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카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블랙카드요? 선영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선영도 그 카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받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식당 운영할 때 받은 거예요. 식당이요? 선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식당이었는데요? 동대문 쪽에서 한식당을 했었어요. 순애네 밥상이라고.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순애네 밥상이요? 거기 유명한 집 아니었어요?
준호는 그 식당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정말 맛있기로 소문났었는데 제가 회사 회식으로 몇 번 가봤어요. 선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선영도 그 식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대문에서 가장 맛있는 한식당 중 하나로 유명했었어요. 네, 맞아요. 순애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빠서 정신없이 일했었죠.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거기 예약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렸잖아요. 준호의 말에 순애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어요. 미정은 옆에서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를 이렇게 존경스러워 하다니요. 그런데 왜 그 좋은 식당을 접으셨어요? 선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순애는 잠시 미정을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팔았어요.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딸 교육비도 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그런 성공한 사업을 자식들을 위해서 정리하시다니. 선영도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부러워.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다니. 선영의 말에 미정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그 훌륭한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지금은 그냥 쉬고 있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순애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 구걸꾼처럼 굴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요즘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 말을 들은 미정의 가슴이 찔렸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엄마를 창피해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순애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며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서운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자신을 치켜세워도 정작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미정아, 너 정말 효녀구나. 어머니를 이런 좋은 곳까지 모시고 와서. 선영이 미정을 칭찬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VIP시죠.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니까. 미정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존경하는데 정작 딸인 자신만 엄마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쪽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애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거든요. 성공한 사업을 자식들을 위해 포기한 어머니의 이야기 말이에요. 미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체면은 섰지만 정작 엄마와의 관계는 더욱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VIP 라운지에는 순애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순애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자식 키우려고 열심히 산 거지.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이 억지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구걸꾼이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은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미정아,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미정이 급히 해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고, 스트레스? 순애가 처음으로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한테 스트레스가 뭔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런 비싼 곳도 다니면서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앞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사치인지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잘 사는 게 그렇게 기뻤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구나. 엄마, 정말 아니에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도 모르고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을 위한 일은 포기가 아니야.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러더니 순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엄마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바랜 옷.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엄마, 그럼 왜 혼자만 그렇게 살고 계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서만 힘들게? 순애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해서 뭐해? 너는 너 살기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당연히 신경 써야죠. 당연하다고? 순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도 뜸했어? 약속도 자꾸 미뤘고?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엄마보다 친구들, 직장, 남편이 더 중요했었어요. 엄마는 항상 뒷전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순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딸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화가 덜 풀린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미정아, 나는 내가 날 부끄러워한다는 게 제일 속상했어. 엄마.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평생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딸이 날 구걸꾼이라고 하다니.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 VIP 라운지의 다른 고객들이 둘의 대화를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모녀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감동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떤 부분은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며 조용히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엄마를 창피해 한 적도 없어요. 제가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순애가 딸을 바라봤어요. 미정의 얼굴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정신이 없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니? 아니에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라운지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 따님이 정말 착하네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니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순애는 할머니의 말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엄마의 마음을 달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까요? 순애는 딸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미정아, 용서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더라. 알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기다릴게요. 순애는 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전셋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그리움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정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점심은 드셨어요? 같은 안부 인사였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딸이 매일 연락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오늘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집으로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래, 와라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미정이 순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순애는 딸을 맞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왔어? 순애가 미정의 보따리를 보며 물었어요. 미정이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 좀 사왔어요. 그리고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뭐? 순애가 깜짝 놀라며 딸을 말렸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앉아. 하지만 미정은 이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당황해서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미정아, 일어나.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애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라. 미정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를 절대 창피해하지 않을게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미정아,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서운해했나 봐. 아니에요. 당연히 서운해하실 만했어요. 미정이 급히 말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해와 서운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저랑 자주 나들이 해요. 백화점도 가고 좋은 식당도 가고.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비싼 데 자꾸 가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엄마는 VIP잖아요. 미정도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며칠 후
순애와 미정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순애의 낡은 시장 바구니를 미정이 들고 다녔어요. 엄마, 이 바구니 정말 오래됐네요. 새로 사드릴까요? 아니야, 이게 편해.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든 거야. 미정은 엄마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미정이 제안했어요. 너 요리할 줄 알아?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미정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그날 저녁 좁은 부엌에서 모녀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미정의 서투른 솜씨에 순애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야, 물을 왜 이렇게 두껍게 써니? 어려워요. 미정이 웃으며 투정했어요. 순애가 미정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애는 예전 식당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정은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남편이랑 함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미정이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엄마 이야기를 잘 안 해서 남편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 좋다. 순애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사위 얼굴도 봐야지. 그날 밤 미정은 엄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정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순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몇 달 후 순애와 미정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도 마시고 동네 맛집에서 소박한 식사도 함께 했어요. 순애의 얼굴에는 예전의 외로움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정도 달라졌어요. 엄마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됐고 엄마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VIP는 카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